예, 안녕하세요.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데 지금 엊그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해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상 김복환 선생의 그 한시를 가지고 이 홍성 지역의 정서와 또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 그 조상들이 느꼈음직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강의는 또 김기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강의할 때는 굉장히 조용하게 하다가 막 하면 흥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느덧 이제 3강이 되었네요. 지난번에는 이제 우국, 나라에 대한 근심, 그러니까 망국의 그 시대를 살면서 이제 망해가는 나라를 보고 또 망해져 있는 그 일제시대에서 어떤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심정을 이제 토로한 시를 이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봤죠. 자, 이번에는 3강이고 이제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 이제 진정을 시켜서 이제 우국할 때는 괜히 이제 가슴이 울컥거리고 뭔가 비분강개한 그런 느낌이 우리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었죠. 자, 오늘은 또 조금 더 차분하게, 차분하지만 은근한 깊이, 은근한 맛을 느끼는 그런 시를 이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이제 주제를 이제 이번에는 그 나라가 아니고 우국이 아니고 우도. 자, 이 도를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또 그게 이제 유학의 도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도를 근심하는 것, 즉 도가 이제 쇠해지고 있다. 나라가 망하니 도도 쇠해지고 또 유교의 도도 다시 이제 무너지고 이제 그런 상태. 그리고 또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당시에 인간이 취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도하고 윤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이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거 화면에 나오니까 네. 1번 시가 1번 시가 공주 이제 항교 말이죠. 공주 항교에서 읊었는데 제목을 뜻풀이하면 비오는 공주 향교에서 공경이 아송의 운자를 빌리다. 이제 장소는 아시겠죠? 아송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밑에 주에 보면은 조선 정조가 주자의 시문을 뽑아서 엮은 책이다. 그게 아송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문체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자 시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당시에 조선 시대 전체가 그랬지만 조선 중기 이후로는 이제 주자학이 더 이제 학자들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조선 말기까지 대부분 이제 어떤 주자적 어떤 정신 세계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게 선비들의 길이다. 그 당시는 그랬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바람직한 건지 바람직하지 않은 건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거죠. 자, 이제 우리 지산 선생 역시 이제 그 주자학자라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아송이라고 하는 책 이거는 반드시 필독하고 그랬겠죠. 자, 그래서 아송의 문자를 빌리다. 아송 이제 주자시를 뽑아놓은 아송이라는 그 책 중에 여러 시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그 한 수 시의 문자를 빌려와서 이 작품을 지었다. 이게 보면은 그 지산 선생 시집 보면 제일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대 말이거나 20대 초거나 그럴 시절에 지었던 시로 이제 판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한 능력 잡고 그냥 20세다
한참 공부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공부에 정신이 거기에 이제 쏟아져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위심성묘 자기가니 차지영의 남물하리오 가뇨유경 국자니 마녀 소수풍사를 자,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위심성묘, 성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 저 향교에 가면 저 대성전이 있죠. 대성전을 다른 말로 성묘다. 성인의 사당묘자니까 성인의 사당이다. 명륜당은 이제 공부하는 데고 있죠. 대성전은 이제 사당이죠. 그래서 성묘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대성전이라고 이렇게 쓸 수는 쓰면은 이게 박자가 맞지 않아요. 박자가 맞지도 않고 시어로는 대성전보다 성묘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시어다. 그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묘라고 했죠. 자, 위 심자는 우리 찾아서 인사한다 때 차열 심자거든요. 그래서 대성절을 이게 이제 공심한다, 배알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대성전 이 심자를 배알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하기 때문에 이 말이고, 그러니까 대성전을 배알하려고 그 이유 때문에 작이가니 어제 집을 떠났으니, 그러니까 뭐 홍주 한교는 시내에 있겠죠, 구종에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지상생에 사는 데는 조금 이제 거리가 떨어진 같은 홍주 내에서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읍소재지로 부중으로 들어온 것이죠. 왜? 대성전 배알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이게 지금 우리 불교 신자들이 대웅전을 절에 가면 대웅전 배알을 하고, 또 이제 절에 여기 안 왔더라도 무슨 날이면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에 이제 누림들도 마치 불가의 신자들이 절을 찾아와서 대웅전에 애불 하듯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시대의 향교를 대하는 그런 풍습, 하나의 이제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었다. 아까 이제 향교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게 향교가 그 지역의 하나의 정신적 지주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어떤 문화사적인 그런 흔적들을 요 식구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대성전 배알을 하려고 어제 집 나섰으니, 뭐 당일치기는 안 되는가 보죠. 차지는 이 땅이에요. 이 땅은 이제 여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 한문에서 말이죠. 이게 한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것은 잘 안 쓰는 글자인데 편안할 영자는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의문사로 어찌 영자로 써요. 그러면 도대체 한문 어렵다 그래. 글자 한 개가 여러 가지 뜻으로 막 써버려요. 그럼 그때 챙겨서 들어야 되는 거라. 이렇게 해석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이제 물리가 나면 한문 공부를 많이 하면 쭉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거 어찌 영자를 읽어야 되겠다. 요거는 편안할 영자로 읽어야 되겠다. 그때 0.1초 만에 탁탁탁탁 이제 이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다. 자, 차지 여기서 어찌 남은 담는다, 이 당겨서 담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물화는 그 시절에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에 어떤 그런 경치를 말해요. 그 글자대로 하면 물의 화려함, 사물의 화려함. 이건데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어떤 특정한 좋은 경치, 이걸 말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지에 와서, 차지에 와서 어찌 물하, 어찌 마땅히 물하, 그러니까
이 시절의 경치나 읊고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향교를 대하는 그 정성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성인을 모신 곳이다. 그럼 여기 와서 내가 저 이 사방 경치가 아름다운 이런 거를 식구에 담고 뭐 그런 짓을 하겠느냐? 요소는 그냥 쭉 삼가하고 공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저때 이제 조선 시대의 향교에 대한 어떤 자세를 볼 수 있고 또 지산 선생이 어릴 때 아주 이제 돈독한 유학자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겠죠. 자, 간요 유경은 이제 남긴 경전이에요. 남긴 경전을 본다 말이에요. 간요는 1년다 이 말입니다. 돌간자니까 남은 경전 읽으면서 묵묵자라 묵묵히 앉았으니 절에 가면 왜 스님들이 연불하고 참선하고 쭉 앉았죠. 또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아무래도 그보다 더 해야 되겠지. 이 나라를 지탱하는 하나의 어떤 사상이고 정신적 어떤 지주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드는 지성인들의 정신적 역량은 그 종교에서 그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보다는 훨씬 더 강렬해야 되겠죠. 왜냐? 당장 이 현실적인 문제, 국가 경영의 문제, 또 나라 존망의 문제가 이게 알려있기 때문에 그죠? 현실적으로 더 와닿는 거지. 자, 그 조선시대에는 이제 그 유교 적에 특히 이제 유교 중에서 부자하게 나라를 살리는 기둥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세는 엄중하다 이거죠. 자, 남긴 경적 공부 읽으면서 묵묵히 앉았노라네. 묵묵히 앉아 내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있어. 이제 그 절에 가면 스님들이 막 정신을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 한데 이때 한순간 이제 만령 주령 가닥 성긴 비가 그러니까 막 이제 내리는 슬렁슬렁 이런 내리는 비가 주령에 막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모기장 있죠. 이게 일종의 주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성긴 비가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리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중에서 한교에서 성인의 경서를 읽고 있더라. 그럼 요거 보면 이제 끝부분이 무식적이죠. 그러니까 주령문 가득 가랑비 바람 따라 비스듬히 뿌리네. 빗겨 뿌리네. 그래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성인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천지조화가 나서 이렇게 굳이 내가 그 어떤 멋에 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마음을 공경해 가지고 성인의 공부를 하면 천지조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경치를 탁 가져다 준다. 이 모습을 착 이제 포착을 해낸 것이죠. 요게 이제 시의 맛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뚜풀이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성전 배알하려고 어제 집 나섰으니 여기서 어찌 좋은 경치나 담으리요. 남긴 경전 읽으면서 묵묵히 앉았노라니 주령 가득 바람비 바람 따라 비스듬히 뿌리네. 자, 요 시를 이제 이렇게 이제 감상해 보도록 하고, 우리 손 박사님 뭐 또 하신 말씀 있으면 이게 이제 그 홍주양 지산 선생 댁이 어디 있었냐면 그 홍주양교 뒤 산이 매봉제잖아요. 그 홍주양교 바로 뒤에 있었어요. 홍주양교 뒤에 그 어디냐면 지금 현공 아파트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현공 아파트 못 가서 거기 그 지금 저거 파는 데 있죠? 그 저 다 삼계탕 집 하나 있죠? 금오식당? 네? 금오식당. 그 근처 언저리에 그 지산 선생 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걸어오시면은 하는데 거기가 경치가 옛날에는 좋았나 봐. 근데 좋았는지 모르겠고 안 좋은데 그냥 괜히 쓰신 건 없고 그쪽에 계셨고요. 이게 이분이 이제 그쪽으로 가신 거는 이제 지산 선생이 1860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5살, 6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걸 이설 선생이 이제 저기 그 김판서 저쪽에서 이거를 이제 이 양반을 태어나실 때는 문곡에서 태어나시죠. 여기에 저기 결성에서 저기 갈산에서 태어나시고 그쪽으로 가서 사셨나 봐. 그때 원장이가. 아까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라고 그러는데 아마
여기 보면은 1800, 그 다음 시가 1888년일 거죠, 이게. 예. 82년인가요, 이때가? 예민이지? 네, 82년. 이때 이제 82년이니까 그 전에 지은 시예요. 그렇지. 예, 82년. 그러니까 그때 22세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6살 때 저기 누구냐면 저분한테 가요. 그래서 이서 선생한테 배워요. 이서 선생하고 10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뭐 이 무렵에 아마 그일 가셨던 것 같아. 그때 아마 하신 것 같고. 한 20대, 그렇죠, 20살 20대 정도, 정도. 20살 전으로 이렇게 지었던 걸로. 그리고 그래서 한간에 지산 선생이 홍주양교에서 도유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1893년인가 그 무렵에 이제 대과를 보고서 출사를 하죠. 이분이 출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향교 안 나가시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오세요. 1896년 95년에 이제 을미의병이 일어나거든요. 안병찬 선생이 계시는데 그때 아마 그 인연이 되지 않았을까. 그 뒤에요. 근데 박사님 묘소는 지금 거기 서부인가 우측? 네, 저기 있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건 왜냐면 네. 말년에는 거기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산 선생이 어디서 사셨냐면 태어나시기는 갈산에 태어나시고 사신 것은 홍주역에 사시다가 그 다음에 1895년에 이제 을미의병에서 패배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전리 가시는 거예요. 전리 들어가셔. 보령으로 들어갔어요. 청라로. 그래서 거기 원하시면 이번에 이현주 선생이 문화재 답사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한번 가려고 내년에. 그 집 터가 있습니다. 터가 큰 나무 밑에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손자가 살던 집 터도 있어요. 거기 집이 그대로 있거든요. 지산 선생님은 안 계셔. 그리고 거기서 하시다가 1906년에 들어오세요. 이분이 이쪽으로 의병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또 잡히지. 그때는 이미 저기 들어가셨어요. 이쪽에. 거기 들어가셨어요. 저기 산수리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년을 마치시는 거예요. 산수리가 그게 인지가 그런 거잖아.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지제라고 했어요. 거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거기 인지제 간판 가면 인지제 간판 있죠. 김철환 선생이 쓰신 건데 그거 내가 치우라 그랬거든. 그 어떤 놈이 떼가면 어떻게 그거? 그거 너무 좋은 거 밖에 내놓으면 안 돼. 요즘 그거 억대가 그거 떼가면. 몰라서 모르지. 근데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군에다가도 그거는 떼다가 역사관에 안치를 하고 그 가짜를 이렇게 모조를 걸어놔라. 그거 누가 가져가면은 한 장이야. 진품이라고? 진품이죠. 그것도 김철원 선생이 쓴 건데. 그렇게 많이 댕겼는데 그걸 몰랐네. 이게 참 취향사. 문화재 현판 이런 거 밖에 외부 이제 건물의 외부에 시설들 있잖아요. 이거 깍장제가. 그래서 제가 누가 그걸 떼가면 어떡하냐니까 카메라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또 보시고 가면 이론인데 맘만 먹으면 뭐 카메라가. 저 고향집에 고향에 이제 그 제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경상도 유림들이 이제 와서 지어주는데 그 건물 형식이 좀 독특해요. 그리고 이렇게 문 있잖아, 그죠? 요 위에 문 이렇게 대고 하는 게 완전 옛날식인데 오늘 나 뜯어가버렸어. 건물도 뜯어가는 지금 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현대식으로 갖다 붙이니까 이게 안 어울리는 거야. 지금 이제 대패로 밀어서 나와으로 밀어서 했잖아요. 그게 이런 건물이 맞나? 건물도 떼가. 그리고 뛰어가다 뭐해? 그건 파묻겠죠. 저기 절에 가면은 이렇게 문인석 있죠? 문인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문이잖아. 그 문인석 같은 거 이렇게 밧줄 걸어가지고 밑에서 트랙터로 뽑으면 뽑아간다니까. 하여튼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지난번에 그렇지. 저 안동의 어느 집에도 집안에 막 대대로 내려왔던 그 고서가 막 있었는데 TV에 한번 나와서 그리고 그 다음날 지도서 강동 와서 다 강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얘기를 해도 내가 겁나는 게 나는 상당히 말하면 안 되는데 얘기 다 있어. 해버렸어. 다 해놓고 우리 다 들었어. 아 정말 그리고 여기도 이 결성향교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현판 같은 거. 그때 간다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품이 있으면 그건 김철원 선생이 쓴 글씨예요.
이제 향교 같은 데는 워낙 이제 많은 여러 군데 있으니까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갈 거예요 아마. 독특하게 그걸 이제 몰랐네. 유명 인물들이 해놓은 것들은 정말 도난당하거나 강탈당하거나 저기, 그런 여기 데가 많아요. 그 대소인 한마비요. 저 네. 해놓은 지 얼마 됐어요? 몰라요. 한 500년 됐다. 400년 됐다. 그걸 가져가지. 뽑아가지 저거. 저건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그 밧줄로 이렇게 매가지고 차로 뽑혀. 뽑으면은 딱 해서 실어 가는 거야. 그러면 인사동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면. 그 무슨 맛이에요? 예? 작물 신고를 해야지. 창문 어떻게 신고 어디서 뽑았는 줄 알아? 산 사람도 걸리잖아요. 예? 작물 사면. 아니야? 우리가 너무 순진한가? 도둑하는 사람이 요새 자, 그다음에 알겠어요. 다음 해줘. 두 번째 시. 요거는 이제 지난 선생님이 23세 두 번째 시. 23세에 지은 시인데 이것은 이제 저기 가평군 대보산이라고 하는데 대보산 경기도 가평 네. 대보산이 있단 말이죠. 이제 거기 가서 유람을 하면서 이제 지은 시인데 근데 거기는 이제 단순하게 하나의 산이 아니고 거기는 그 하나의 문화 역사 유적이 거기에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대보산에 가니 친구 며칠하고 갔다 이거죠. 그 산 아래 절벽의 뚝뚝한 바위에 조종암이다. 이거 이제 제가 줄을 누가 썼냐면 명필로 알려진 선조의 손자 낭성군 이구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여기부터 뭐가 이제 무게가 있는 것이지. 왕가의 자손이 있다 이거죠. 새겨져 있다. 또 의종과 목록은 선조 임금입니다. 그 임금의 어필도 그게 있다. 이게 이제 그 의종은 마지막 황제 명나라 숭정제를 말하고 숭정제하고 그 다음에 선조 이 두 분의 어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무사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요거는 이제 그 명나라 마지막 황제 말이고 그 다음에 물은 만번 후비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 중국에서 볼 때 이게 물은 항상 동쪽으로 가죠. 우리는 지금 서해는 서쪽으로 가고 동해는 동으로 가고 그런데 중국은 다 이쪽으로 우리 서해 쪽으로 가는 거죠. 그 중국의 입장에서 한 거죠. 그게 이제 만절필동이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글은 이제 그 대보산에 남겨진 글인데 이거는 이제 그 선조 임금이 썼던 글을 누가 와서 이제 이렇게 종합을 했겠죠. 그러니까 만절필동하고 변방국을 다시 세우다. 이게 이제 제조 있잖아. 제조. 이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와서 이제 우리 뭐 도와준다고 하고 왔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망할 뻔한 나라를 다시 세웠다. 다시 지었다. 다시 만들었다. 번방은 이거는 이제 뭐 식민지 이거하고 달라요. 이제 중국에 가실 때 우리가 조공을 하고 그럼 이게 우리는 그래도 독립된 정부예요. 그럼 지금 중국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뭐 속국이었다 그래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독립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번방을 제조했다. 선조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 근데 이제 그 임진왜란 사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명나라가 우리한테 뭐 실제로 그렇게 도움되지 않았어요. 이수신 장군하고 의병들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세웠어.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뭐 전쟁을 한참 하다가는 다 실정이 나니까 명나라하고 저기 일본하고 결탁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먹기 하나 했어. 무슨 은혜가 있다고. 하여튼 뭐 처음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명나라까지 전쟁에 참여했구나. 일본 사람 처음에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겠지만 전술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나 뭐 선조 임금이 제조지언이다. 망한 나라를 다시 지었다. 다시 세웠다. 그런 생각을 선조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부터 조선 말기까지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우왕 송시열 선생의 글씨를 새겼는데 해는 저물고 길은 아득하니
지극한 아픔이 마음에 서려였구나. 뭔가 울컥한 마음이 이제 심정이 일어나긴 하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우암 선생이 글씨를 새겼는데 조금 전에 했던 해는 저물고 길은 아득하니 지극한 아픔이 마음에 서려있구나. 이것은 여기 보면 효종대왕이 했던 말을 우암 선생이 거기다 저 산에다가 말이죠. 다시 각을 했다 이 말이죠. 효종의 이제 효종의 말이 이제 그 효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대부산이라고 하는 데는 이게 이렇게 뭔가가 이제 뭐 역사적 좀 깊은 그런 사연이 서려 있는데 뭐 전체적인 것은 춘추대의 뭐 그런 것과 관련되는데 이거는 이제 밑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끼를 쓸고 어루만져서 읽어보니 풍천의 눈물이 흐르는 줄 낫지 못하게 돼. 풍천의 눈물은 이게 왕국의 눈물이다. 왕국의 눈물. 그러니까 효종이 이게 그 청나라죠. 청나라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지산선생 당시로 말하면 청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을 물리쳐야 되는데 일본한테 지금 속국이 되고 청나라한테 침입 당했고 일본한테 침입 당했다. 나라만 바뀌었지, 시대만 바뀌었지 상황은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암이나 효종이 뭔가 비통한 그런 당장 힘으로는 처치가 안 되고 비통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지산 선생도 연합 뭐 저쪽 쪽으로 이제 학통을 그대로 이었으니까 특별한 그런 감정이 있겠죠. 이제 우암 쪽으로 이제 학통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게 일단락이 되었고 그게 보면 또 이제 대통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 명나라에 이제 명나라가 망할 때 그 명나라 학사 왕공자는 뜻이었고 왕이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명나라 말기에 심량으로 청나라에 쉽게 말하면 피납이 되어 갔어요. 그때 효종도 그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효종이 풀려나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니까 이때 이 사람도 명나라 학사원 왕이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효종을 따라서 조선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효종과 함께 북벌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효종이 덜컥 성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혼자서 이제 깝깝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따라왔던 그 왕이문이는 뭐 이렇게 이제 졸지에 믿던 사람이 임금이 효종이 말이에요. 성하했으니까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래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 자리 이 근처 어디에다가 또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세웠던 사당이 대통단이라. 대통단. 요거는 뭐냐면 맹태조 고황제, 쉽게 말하면 이제 명나라 초대 임금, 초대 황제를 제사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명나라에서 건너온 밖에 그 왕이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이 자기는 청나라한테 망해서 그건 싫고 명나라에 대한 그 사랑은 부릴 수가 없다. 그래서 명나라를 처음 세운 맹태조를 이제 모신 사당이 바로 대통단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숭명사상이 나타나셨어요. 숭명. 저게 이제 뭐 춘추, 의리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그 공자가 그 존주 주나라를 높이는 사상 있죠. 그러고 변방을 이제 우리를 물리치는 거. 그게 이제 춘추의 정신이 그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존주대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명을 높이고 문명 아닌 것을 배격한다. 그러한 사상이 이제 저기 주자 때도 이어졌죠. 주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송나라가 이제 개봉의 수도가 있었죠. 그게 뭐 이게 우리 정육시대로 말하면 노나라 좀 아래쪽 좀 지역 그 정도 좀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여진족이 만든 그게 북방 사람 금나라한테 침입을 당했거든. 그래서 송나라가 남쪽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남송이라 그러거든.
그 주자가 남송시대 사람이라. 주자 아버지가 주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전론자라. 주전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 사막사, 뭐 윤제, 오달제 그런 분들 같은 그런 스타일이지. 그 주자 아버지는 주전론 끝까지 싸우자. 이런 이제 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자도 자기 아버지의 그 사상을 영향을 받았겠죠.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흔적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주자는 자연히 이제 그 공자의 춘추대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나라를 높이고, 공자가 주나라를 높이고 오랑캐를 억누른다. 이건 물리친다. 이건데 그러면 송나라를 높이고 금나라를 물리친다. 맞죠? 그럼 그게 그대로 복사됐는데 또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호란이 끝나고 난 뒤로 또 우리 조선에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청나라고, 그러면 존주는 누구겠습니까? 주나라는 그때 누구겠냐? 명나라겠지. 그러니까 숙명배청 이렇게 가는 거라. 이게 이제 조선 말기까지 그 정신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건 거기 따라 나름이지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호란 때 같은 경우는 최명길 같은 사람은 이거 화이론자죠, 그죠? 근데 그 반대로 김상은 이런 양반들은 이런 분들은 뭡니까? 주전론이잖아. 그걸 어떻게 참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것을 이제 지향하는 분들은 현실 논리를 찾아갈 것이고, 야 죽어도 좋으니 우리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런 또 그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조선은 뒷부분의 성향으로 조선 말기까지 갔는데 그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성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게 이제 단점이라는 단점이고, 또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말에 이제 위정척사 의병들이 일어났잖아,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그 사상에 입각했어. 그때는 이제 명나라는 이미 다 흔적도 없었으니까 우리 조선이 이거는 니치리자 니의 나라고, 그 다음에 저 일본이나 뭐 서양들은 기의 나라라. 이제 물리체 화사파에서 이제 주로 예병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하잖아,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이건 뭐가 옳고 그거다, 그건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굳이 이걸 안 열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들의 역사 인식을 어찌 하고 있었는지 알 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시를 집어이었습니다.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뭐가 사상이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정신적 가치를 또 지향하는 그런 면도 있다. 그건 또 숭고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우리가 판단을 하자기보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 그것만 소개하는 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고, 자. 중원 일모 사보하니 대통단도 요서가는 막도 춘추 부처당하라 대민천비 차종가을. 자, 중원 아까 일본은 지금 대통단을 주제로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아까 왕씨가 건너왔잖아, 그죠? 자, 중원에 해가 지자. 중원에 해가 졌다고 하면서 이제 명나라가 망하자 이 말입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처음 일어섰잖아요. 그때 효종이 잡혀갔잖아, 그죠? 그 시절 이야기하는 거라. 중원에 해가 졌다고 하는 것은 명나라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선비가 동방으로 돌아오니, 이것은 아까 앞에 서문에서 왕 누구 돌아오니 높이 선 대통단 오래된 가희의 모습 이로세. 우뚝 선 그 대통단, 즉 명나라 태조를 모신 사당이 바위처럼 씩씩하게 장엄하게 기상
이렇게 서 있더라. 춘추 강론할 곳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자의 이제 춘추 사상이죠. 춘추 대의는 뭡니까? 존주라, 존주. 그다음에 양이, 이제 오랑캐를 물리치고 군나라를 높인다. 저때 뭐 특히 이제 초나라를 지칭하는 그게 많다고 우리 또 손박사님 그런 걸 잘 아시니까. 자, 그래서 춘추 강론할 곳 없다고 말하지 마라. 춘추 대의는 지금도 살아있다. 뭘 보면 아느냐? 저 대통단을 봐라. 명나라는 없지만 명나라의 그 정신은 그것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이제 대명천지가 이 가운데 있다. 이 대명천지는 처음에 저는 잘못 번역해서 아주 밝은 천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수정을 했거든요. 그럼 명나라를 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명나라라는 실제적인 현실적 나라는 없어졌지만 저 맹태조를 모신 대통단이 여기서 서 있는 이 상황에서 볼 때는 명나라는 망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여기에 엄연히 현존하고 있다. 춘추 정신도 살아있고 명나라 대명천지는 이 가운데 있다. 라고 읊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다시 한 문자 하고 중원의 해지자 선비가 동방으로 돌아오니 높이성 대통단 오래된 관료의 모습이로서 아주 장엄하게 씩씩하게 대통단이 서 있더라 그랬죠. 춘추 강론할 곳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대명천지가 이 가운데 있다네. 현실적인 명나라는 없어졌지만 이 대통단에 서 있는 이 속에 명나라는 아직도 살아있다. 근데 저 당시에 글쎄 저 같으면 난 절에 안 해줄 것 같은데 옛날 어른들은 주자학자들은 주자의 춘추대의, 공자의 춘추대의 그게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하나의 틀 형식을 자동으로 이제 구상하게 되겠죠. 그죠?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말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틀에 끼워 맞추면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 당시에 이제 의식이 저러했다는 걸 그냥 드러낸 겁니다. 시비 판단은 이제 각자의 몫이고. 자, 그래서 부연 설명을 우리 네. 손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게 2번 이거는 사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할 내용하고도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저 여기 보면은 그 만절필동이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만절필동, 그 황화가 만 번을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제조 먼방 여기도 노란색으로 해놓으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조선의 의리정신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에 사무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산 선생이 여기를 1882년에 가세요.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23세. 네, 1882년. 근데 이거를 그냥 1882년으로 보면 안 되고요. 188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관해종이 나오잖아요. 거기 1909년이라고 돼 있죠. 네. 이때 이 사람이 남당 선생한테 간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 남당 선생한테 1895년 이때 가요. 그럼 남당 선생을 한다 그러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당 선생 묘는 요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남당 선생 묘는 안 가고 주자 묘부터 먼저 간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자 묘, 그 만동묘는 언제 가느냐? 1882년에 가고 있는데 지산 선생 여기는 여기 남당 한원지는 1909년에 가요. 거의 17년 이상 떨어지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산 선생이 받들었던 사상이 남당 한원진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당문이냐? 이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산 선생이 처음부터 공부했던 사람은 남당 한원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굴 배웠느냐? 그래서 지산 선생의 사승관계를 가면은 이도중 여기 가시면은 여기 그 이돈필 선생이 있어요. 한평희 씨. 나중에 거기도 우리가 답사를 갈 겁니다. 거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외에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데 요 외나리 내나리고 송해마을이에요. 근데 그 이돈필 선생이 누구의 제자냐면 집안이냐면 이도중 선생이에요. 남당 한원진의 그 사성문이 냈던 이도중. 그러니까 한평이 씨 문장도 있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고요. 자, 먼저 188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혹시 조선책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선이 살아가는 길은 뭐냐? 미국하고 연합하고 청나라하고 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는 반대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조선 청략인데 그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조선 책략을 씁니다. 1880년에 그거를 김홍집이가 일본에 갔다가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조선에 갔다가 조정에 던집니다. 그 글 속에서는 한국이 살아가려면 청나라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미국하고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일본하고는 협조 관계에 있어야 되고 러시아는 막아야 돼. 근데 이거를 러시아라는 건 뭐냐면 당시 우리나라 전 세계가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레이트 게임 아시죠? 영국과 러시아. 러시아는 남하를 해야 돼. 식민 저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해도 되죠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부동항이 없어요.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야 이놈들은. 내려가야 되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막는 거야 미국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왜 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당연하지. 거기를 내려와야 거기 부동항이 없잖아 걔네가. 크림반도 그거 다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어디냐면은 저 어디 지중해로 나가는 것도 어떻게 막았어요? 오스만 터키가 막아버렸잖아. 그리고 IS 항상 문제가 됐었던 거 거기 쿠르드 민병대. 아프가니스탄도 남하하다 막힌 거야. 인도도 그렇고. 결국은 저기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로 오게 되는 거 아니? 연해주는 1860년에 걔네가 따는 거예요. 그쪽에 자꾸 내려오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일본이 두려워하는 거야. 일본은 미국한테 털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우리나라를 좀 도와줘. 응? 그럼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러시아 막을게.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일본이 또 이 자식이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니네 혼자 커지면 안 되니까 조선하고 힘을 합쳐서 해라. 조선은 육지에서 러시아 남하하는 거 막고 니네는 바다에서 막아라. 이렇게 했는데 고종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 편을 붙어버렸잖아. 아간파천을 했잖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영국 가서 그랬지. 봐라. 조선 놈들은 못 믿을 놈들이다. 저 자식들은 문명국가도 아니다. 이래서 일본이 무장되면서 그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게임을 보세요.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그레이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지금 1880년에 그거를 써서 돌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비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1881년에 만인소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에 이제 소자가 누구냐면은 이 경상도 사람인데 거기에서 수자라 그래야지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평무 선생이에요. 그래서 김평무 선생이 전라도 지도로 유배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게 나와. 이게 의병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싹이 트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냐면은 이쪽에 백낙관 선생이 죽어요. 수원백 씨, 고령. 이 사람이 말 안 들어가지고 고종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남산에다가 불을 질러버려. 상소라는 거예요. 이 참 웃기는 거야. 이게 그때 1882년 무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1882년에 뭐 있죠? 이모군란이 있었잖아. 그 다음 84년에 뭐가 있었어요? 갑신정변. 그때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이 어려웠던 시절에 원회가 지산이 지금 여길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냐고. 지산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를 놀러 간 거예요. 그런 거를 마음속에 두고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 아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명나라가 만절필동이라는 게 이게 만동묘가 나오는 거거든요. 조선에 만동묘를 세워요. 나중에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여기도. 근데 이게 제조지은이라고 그러죠. 여기 제조지은. 이 제조지은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이 조선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암 선생하고 효정하고 북벌이 나오는데 사실 우암은 북벌 안 하려고 그랬어. 우암은 현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북벌을 왜 합니까?
우리나라 깨졌는데 그리고 당시 명나라 망했는데 미쳤다고 명나라하고 손을 잡냐고. 이건 효종이 이 짓을 한 거예요. 효종이. 효종이 이걸 해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우하면 붙들려 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요게 했고요. 이건데 나중에 요거는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요번에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유학 정신. 네, 유학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했는데 조선의 의리 정신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저 최영선 교수가 하는 게 낫겠지. 그 사람 인범적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대통단 세우고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그때 가서 한번 그 내용 그런 거니까 그래, 요걸 인용해가지고. 예, 이런 걸 하면 돼요. 예. 여러분이 이거는 나중에 한번 혹시 제가 하다 보면 요청하시면 제가 한번 할게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내셨네요. 일부러 네. 담았어. 이게. 네, 잘하셨어요. 어떤 이거. 사람은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고 하는. 그건 뭐 판단의 문제야. 그리고 답이 없어요. 답이. 이게 조선의 의리 사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참 그게 아이러니에 그 아이러니라기보다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 자, 이걸 하나만 제가 하고서 이거를 이제 선생님 강의하시는 데 죄송합니다. 네. 같이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냐면은 보통 보수하고 진보를 얘기하죠. 국가와 민족을 지켜야 된다는 게 보수예요, 진보예요? 누구죠? 보수. 보수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건 보수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민족을 얘기하고 보수를 얘기하는데 진보예요. 보수는 친미를 얘기하고 친일을 얘기를 해. 거꾸로 됐죠? 일본 같은 경우는 반미하는 애들은 다 보수예요. 그 혐한파들 있잖아요. 한국 미워하는 애들. 걔네가 보수입니다. 진보 진영은 한국하고 같이 지내재.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진보 진영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 반일을 하고 있고 민족을 얘기하고 있고 통일을 얘기하고 있고. 보수는 이상한 놈들 아니야. 보수는 민족, 민주 태극기 들고 나가잖아요. 성조기 들고. 이게 뭐야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그쵸? 알았어.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이야기. 그래 나중에 한번 보죠. 김복관 선생님 볼 때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 아,